안녕하십니까. 대한상공회의소 경기 인력개발원의 김정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대면 온라인 강의 주제는요, 3차원 가공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마스터캠 2019 버전을 사용할 거고, 그 다음에 머신링 센터는요, 그래서 삼성 PCV 400을 이용해서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작업 순서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먼저 첫 번째는 가공할 3차원 모델링 작업을 마스터캠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재 준비를 하는데요. 알루미늄 6061을 이용을 할 거고요. 지금 소재가 준비되어 있는 사이즈는 80 곱하기 70 곱하기 60으로 해서 범용에서 소재 각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델을 수정을 할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모델은 좀 사이즈를 벽면에 있는 거, 준비되어 있는 것보다 소재보다 좀 크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 소재를 좀 수정을 해서 스케일링을 해서 수정해서 가공에 맞게끔 조금 편집 작업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툴링 그리고 3차원 가공 툴링 및 포스트 프로세싱에서 G코드를 생성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머신링 센터로 실제 가공을 하기 위해서 소재를 장착하고 공구 세팅하고 공작물 살펴기를 설정을 한 다음에 머신링 센터로 실제 가공하고 그리고 나서 치수 점검을 하도록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3차원 가공 모델링 작업을 먼저 우선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어진 도면이 있는데요. 여기서 형상을 보니까 핸드폰 코어 모델링이고요. 그래서 마스터캠에서 모델링 작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모델링을 하기 전에 먼저 형상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면을 보면요. 먼저 오른쪽 상단에 등각도가 있고요. 그리고 이 등각도를 기준으로 해서 위에서 바라본 평면도 그래서 앞에서 바라보는데요. 근데 자, 평면도 여기서 가운데 센터를 지나고요. 여기 보면 그래서 화살표가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바라본 것을 평면도 센터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섹션 A-A 부분이 있는데요. 단면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등각도 기준에서 이쪽에서 바라본 우측면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3차원 가공하기 전에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기준을 정하는데요. 참고로 이 도면에는 얘가 보면 원점 기호를 이렇게 평면도 그 다음에 앞에서 정면에서 바라본 섹션도에서 원점 기호, 우측면에서도 이렇게 원점 기호가 있는데요. 이 기호는 모델링 작업이 좀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기준을 정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델링 원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모델링 기준에서 좌표계가 여기, 자, 이쪽에 이렇게 설치해서 여기를 원점으로 해서 모델링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입체 등각 상태로 놔두고요. 모델링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사각형 도형부터 그려줄 거고요. 그래서 기본 와이어프레임 리본 메뉴에서 와이어프레임에 가시면
그래서 사각형 그리기 있는데요. 이거는 사각형의 대각 코너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플라이 아웃 버튼 눌러주면 사각형 형태 그리기가 나오고요. 자, 먼저 기준점은, 자, 사각형 형태 그리기에서 먼저 기준점은 선택을 하는데요. 미리 보기 사각형에서 좌측 가운데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먼저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각형의 형태는 그래서 기본 사각형으로 되어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각형의 너비랑 높이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너비는 140, 그리고 높이는 70, 그리고 마우스로 원점 위치를 지정을 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Alt F1 눌러서 자동 배열 하겠습니다. 자, 와이어프레임으로 해서 사각형을 그려놨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리본 메뉴에서 솔리드 탭을 선택을 한 다음에 돌출, 자, 체인 작업에서 사각형을 선택을 한 다음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출 미리 보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먼저 돌출 값은 10mm가 되고요. 그리고 방향은 베이스, 자, 원점을 보니까 그래서 베이스 밑면이 원점으로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으로 10mm, 그래서 방향 전환, 그래서 방향 전환 아이콘을 클릭해서 반대 방향으로, 그리고 확인해서 먼저 돌출 작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몸통 바디를 작업을 할 건데요. 그래서 몸통 바디의 전체적인 평면도에서 전체적인 사이즈를 보니까, 자, 일단은 모양은 사각형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가면서 테이퍼져 있는데요. 일단은 60에, 그리고 요게 치수, 참고 치수를 보니까, 자, 요게 끝에까지가 135고요. 이 위치는 치수 값이 5mm입니다. 그러면 5를 빼면, 그래서 60에 130짜리 사각형을 그래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와이어프레임에서 사각형 그리기, 자, 먼저 너비 값에 130, 그리고 높이 값에 60. 자, 기준이 지금 얘는 좌측 하단 기준입니다. 그래서 사각형 형태 그리기로 다시 가겠습니다. 너비 130이고요. 높이는 60이고, 기준점은 앞에랑 동일하게, 그 다음 위치는 원점에서부터 얼마큼 떨어져 있냐면 5mm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좌표값 에서 5,0을 입력하시고요. 엔터. 자, 그리고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볼게요. 자, 그냥 사각형으로 그러니까 얘가 평행하게 그려졌는데요. 여기서 시작하면서 오른쪽 끝으로 가면서 좁아져야 되는데 60에서 50, 그러면 편측 5mm씩 줄어들었습니다. 자, 리본 메뉴에서 이동 탭을 선택을 한 다음에 그래서 이동의 스트레치 이동, 그래서 스트레치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크로스 윈도우로 해서 오른쪽 하단에서부터 좌측 상단으로 가서, 자, 이렇게 선택되어진
도형은요, 이렇게 노란색 점선으로 표시돼야 돼요. 그리고 선택 완료하고요. 자, 먼저 작업 방법의 이동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분값에다가 값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자, 지금 좌표계가 보니까 이 초록색이 빨간색이 X축 좌표가 되고요. 초록색이 Y축 좌표입니다. 그래서 Y쪽에서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이 플러스인데요. 이쪽으로 줄어들어야 되니까 값은 -5 그리고 해서 적용을 하고요. 다시 이쪽 부분 크로스 윈도우로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완료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해서 플러스 이 화살표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5. 자, 확인을 하고요. 최종 확인 작업을 하겠습니다. 키보드에서 펑션 키 F4를 누르고요. 측정할 요소를 선택을 해보면 해서 길이값 50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자, 기본 몸통 바디는 이렇게 해서 사각형으로 작업을 해 놓을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요게 보면 라운드가 져 있는데요. 요건 이제 등각도를 참고해서 보면 자, 이쪽에서 R값, 여기도 R값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서 봤을 때 이 형상에 두 줄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두 줄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벽면이 그래서 이렇게 구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5도로 구배가 져 있어서 이렇게 두 줄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쪽에 R값이 있는데요. 여기서 R값이 해서 범위가 동일하게 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오면서 좁아지는 형태가 아니고요. R값이 동일하게 보면 그러면 이쪽 부분 그 다음에 여기는 솔리드에서 필렛 작업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몸통은 여기 작업을 해 놓고 그 다음에 돌출 작업을 할 건데요. 자, 여기 보면 자, 참고 치수로 보면 전체 높이가 베이스 바닥에서부터 약 30mm입니다. 그러면 베이스 10을 빼면 그래서 위쪽 핸드폰 모양의 높이가 약 20mm가 돼요. 자, 그러면 솔리드 탭에서 돌출 해서 사각형을 선택을 하고요. 확인을 한 다음에 방향은 다시 반전을 시키고요. 그래서 기존 형상에서 추가를 하겠습니다. 보스 추가. 자, 그 다음에 이제 높이는 약 20mm. 그래서 참고로 나중에 그냥 돌출 작업하면 윗면이 평평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깎아내야 돼요. 그래서 깎아내기 위해서 조금 여유있게 해서 돌출 작업하겠습니다. 그러면 25mm로 돌출 작업을 하는데, 자, 전체적으로 도면에서 아까 확인을 했죠. 그래서 경사 구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급 탭을 선택을 한 다음에 경사를 체크하고요. 경사 각도는 5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구배지게끔 작업을 했습니다. 해서 수입. 자, 먼저 그래서 세로 방향 윤곽에서는요, 여기 있는 원호 하나니까 체인 작업 창에서 단일로 그리고 원호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두 번째 세로 방향 윤곽을 선택을 하라는데요. 두 번째는 끝났습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확인하면요, 가로 방향 윤곽을 선택을 하라고요. 경로. 그래서 여기는 원호 두 개가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방법의 체인에서 요게 클릭해서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가면 됩니다. 자, 그리고 확인. 자, 그 다음 이제 곡면이 그래서 미리 보기로 보여지는데요. 현재에서 표시 방법에서 와이어프레임으로 해서 이렇게 곡면이 이런 형태로 보여지는데요. 다시 뷰에서 쉐이딩 보기로 바꿔 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서 수입 방법에 회전이 있고요. 이동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동으로 하겠습니다. 이동. 그래서 이 프로파일 커브가 에서 경로를 따라서 지나는 궤적을 따라서 이 커브가 평행하게 이동을 하면서 곡면이 생성됩니다. 그리고 확인. 자, 그러면 이제 요 수익 곡면을 이용을 해서 트리밍 잘라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계속 이어서 작업을 할 거고요. 자, 먼저 여기 있는 코너에서 2-R10 그 다음에 2-R26 요거 코너의 블렌더 모서리 블렌더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버튼 부분을 작업을 할 거고요. 그래서 버튼 부분이 자, 여기서 자, 바닥에서부터 전체 깊이가 버튼 부분의 전체 깊이가 바닥에서부터 해서 11mm 떨어진 위치에 있습니다. 자, 다음은 자, 여기 이 부분 작업을 하겠습니다. 와이어프레임으로 선택을 해 놓고요. 자, 먼저 높이는 자, 여기 보면 자, 여기 보면 사각 포켓이 이렇게 자, 여기 보면 높이 10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14 되는 지점에서 14 기준으로 해서 위쪽으로 커팅 10에서 위쪽으로 커팅인데요. 여기 두 개의 공통된 부분이 14 그래서 여기 있는 사각형을 작성을 하겠습니다. 자, 현재 작업 평면은 평면이고요. Z는 클릭해서 14로 바꾸고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사각형부터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부분은 그래서 솔리드 필렛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여기 형상 하나가 빠졌네요. 이 부분. 자, 이 부분이 빠져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요, 평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원형 형태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섹션대에 보니까 R20으로 돼 있어요. 그만 여기 보면 안쪽으로 오목하게 파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 형상에서 구를 그려 놓고요. 그리고 불리언으로 빼기를 하도 되고 또는 정면에서 요걸 중심점 기준으로 해서 반원을 그린 다음에 회전 컷을 하도 되는데요. 참고로 여기서는 그래서 단순 형상에서 구를 모델링을 해서 그 다음에 불리언으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필렛을 주는데요. 그래서 먼저 R값 3, 4-
그러면 4-3은요, 여기 기둥들이고요. 안쪽에도 R4-3입니다. 3R 부분을, 여기도, 그래서 전체, 어라운드 돼 있는데요. 3R이 전체 따라가면서 3R이, 여기서 쭉 따라가면서 3R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그래서 3R을 먼저 하겠습니다. 모델링 작업은 이렇게 끝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형상을 쭉 살펴보고요. 빠진 부분이 있는지, 그 다음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한번 전체로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면, 그 다음에 정면에서 바라보고요. 우측면에서 바라보고, 다시 입체 등각 보기로 했습니다. 색상 복귀 아이콘 눌러서 처음 도형의 색상으로 되돌려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서 사각형을 하나 그릴게요. 80에 70짜리. 자, 와이어프레임 색상은 빨간색으로 해놓고요. 와이어프레임에서 사각형 그리기. 기준은 중심점에서 체크를 해놓고, 먼저 너비는 80, 그 다음에 높이는 70, 그 다음에 원점에 클릭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Z값이 14로 되어 있는데요. 요거를 제로로 바꿔 놓고요. 그리고 원점에다가 클릭할게요.
절대좌표 0,0 키보드에서 입력하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 실제 소재 외곽은 여기 빨간색 도형이에요. 빨간색 도형입니다. 그래서 이 앞쪽과 뒤쪽 부분은 좀 여유있게 확장돼서 작업이 되도록 할게요. 기계를 먼저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리본 메뉴에서 탭에서 머신을 선택을 하고요. 자, 그러면 먼저 요게 머신 관리자 창을 띄울게요. 단축키는 Alt 알파벳 O. 자, 그리고 와이어프레임에서 사각형 그리기를 하겠습니다. 자, 중심점 해제를 하고요. 곡면 생성도 해제하고, 그 다음에 대각 코너 정의를 할게요. 그리고 확인. 상단을 여기다 맞출 거예요. 이 부분에다가. 그러면 다시 재료 설정에 들어가서 얘가 60T가 되고요. 그러면 해서 소재 상단이 여기가 20. 그리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아래쪽에는요 바이스로, 이쪽은 물림으로 하고요. 그래서 상단 기준으로 해서 상단에서부터 아래쪽 20mm에 Z축 원점 하고요. 그 다음에 XY 원점은 이 형상 정중앙에다가 원점으로 해서 여기 있는 곡면 위쪽 부분만 가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사용할 공구를 선택을 하는데요. 공구는 자, 엔드밀 공구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초경 엔드밀, 해서 여기 있는 엔드밀 공구를 엔드밀 선택할게요. 분할 엔드밀을 사용할게요. 자, 형상 모델 사이즈가 스케일링으로, 기본 모델도 크지 않지만 소재 기준으로 해서 스케일링으로 좀 많이 줄였습니다. 그러면 가공할 부분이 80 곱하기 70, 그 다음 요게 상단 60mm 중에서 윗부분 20mm만 가공할 거예요. 그래서 절삭량이 해서 굳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절삭량이 작아서, 그러면 공구도 좀 작은 공구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의 가공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리본 메뉴에서 머신 탭을 선택을 하고요. 모의 가공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시뮬레이션 모의 가공에서 창이 나타나는데요. 자, 속도 조절 바를 조금 느리게 쪽으로 옮겨 놓고요. 플레이 버튼 눌러서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자, 형상을 쭉 살펴보니까 자, 여기 자, 여기 보면 형상 이미지에서 이쪽에 공구가 지나가지 못했네요. 이쪽에.
자, 그러면 공구가 18플랫 엔드밀을 사용했는데요. 이 부분이 여기서 필렛 있고 이쪽 부분이 5mm가 안 돼서 이쪽을 못 지나갑니다. 가공 여유도 참고로 있어서. 그래서 여기는 못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상 높이는 여기서부터 높이는 높지가 않아서, 그래서 여기 가공 깊이가 약 4mm인데도요, 이 부분이 잘 표현이 되지 않네요. 그 다음에 자, 이쪽 부분도, 그래서 여기 또 표현이 아직 안 됐습니다. 조금 수정을 하겠습니다. 여기 툴패스가 못 지나갔어요. 공구 중심역의 중심으로 해놔서. 그러면 조금 바깥에 해서 확장을 시키겠습니다. 외측으로 해서 지나가게끔 만들고, 그 다음에 깊이는 조금 줄이고요. 절삭폭은 늘릴게요. 자, 그러면 조건에 들어가서, 자, 가공 간격 절삭폭은 60에서 70%로 좀 늘리고, 해서 최대 저트 절삭 간격을 4에서 3으로 줄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절삭 조건이 바뀌어서 여기 경로, 가공 경로 NCI가 이렇게 X자 됐는데요. 그래서 문제 있는 모든 작업 재생성해서 다시 툴패스를 계산할 거고요. 자, 그러면 해서 시뮬레이션 모의 가공을 해 볼게요. 아, 참, 여기 외측으로 해 놓는다는 게 잊어먹었네요. 자, 두 번째 탭에 보면 공구 중심 영역이 중심인데요. 요거를 외측으로 하면 요게도 가공이 될 겁니다. 조금 더 느리게. 자, 그러면 조금 어느 정도 앞에보다는 형상이 좀 비슷하게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중삭 작업을 할 겁니다. 중삭. 자, 형상이 완만하게 있다 하더라도 얘를 정면에서 보면 테이퍼진 면이 이렇게 계단지는 형태로, 실제 모양은 요게 라운드랑 요게 알 져 있는데, 그러면 실제 이렇게 라운드에 알이 있다면 여기서 중간중간 이 형상의 살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형상에 가깝게끔 작업을 해서 나머지 이런 부분을 또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1차 황삭 가공을 끝냈는데요. 이번에는 중삭 가공으로 넘어갈게요. 자, 공작물의 재료는 화면 표시 안 보이게끔 해제해 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툴패스는, 자, 요게 선택을 하고 1번 공정에 여기 있는 아이콘 누르면 툴패스를 숨길 수가 있고요. 아, 여기도 여유가 많이 남아있구나. 여기가 1차 황삭, 여기가 중삭,
여기가 정사, 끝에가 평면 정사기 있습니다. 속도를 느리게 해놓고 플레이. 요게 평면, 네, 이렇게 날려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엄밀히 따지면 요게 코너 잔삭이 남아있어요. 여기에도 살짝 단져 보이는데요. 여기도 구석에 잔삭이 남아있는데, 코너 잔삭. 여기 보면 모델에서 여기 1R, 여기도 1R, 여기는 아니고 이쪽에 1R이 있고요. 이쪽에도 1R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R이 2R이네요. 사파이니까 여기는 어느 정도 남아있는데 나머지 1R 부분이 아직 다 안 끝났는데요. 그 잔삭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추가 공정은 여기서는 안 하겠습니다. 추후에 잔삭 가공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NC 데이터를 해서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머신에 C1 눌러주고요. 그리고 확인한 다음에 그래서 포스트 프로세싱 작업을 하기 위해서 G1 눌러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장 위치는 기본적으로 내 문서에서 마이 마스터캠 2019의 미래 NC 폴드에서, 다른 위치는 경로는 바꾸셔도 되고요. 그래서 파일 이름이 핸드폰 코어입니다. .nc로 되어 있고요. 저장을 하고, 자, 그리고 이제 장비는 환학 장비에다가 출력할 건지, 그 다음에 센트럴 장비에 출력할 건지 번호 선택인데요. 일반. 그래서 삼성 기계는 환학입니다. 그래서 1로 돼 있고요. 엔터. 자, G코드가 생성이 다 됐고요. 그래서 G코드를 해서 편집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스터캠 에디터가 실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G코드가 쭉 만들어졌어요. 앞전 시간 이어서 비대면 온라인 강의 세 번째 시간에서, 자, 첫 번째 시간에는요, 그래서 3차원 가공할 모델링 데이터를 그래서 작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 모델링 데이터 가지고 두 번째 시간에 NC 데이터 생성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해서 실제 머신링 센터에서 소재를 준비하고 가공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저를 도와줄 그래서 실습 조교 이주환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저번 시간에 만들어 놓은 그래서 각작업, 그래서 오늘 실제 가공할 소재가 됩니다. 요거를 머신링 센터에서 세팅 작업을 할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다이스 위에서 고정을 하는데요. 요걸 가처를 해서 평형 블록이라고 있습니다. 패러럴 블록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다이스 위에 해서 밑에 받쳐놓고 그 다음에 소재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거를 그래서 반 바퀴 정도 추가로
이렇게 더 돌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빼주시고요. 밀착이 안 됐죠. 항삭하고 그 다음에 항장삭, 그래서 중삭 포함해서 그리고 정삭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정삭은 형상 기준으로 해서 보랜드밀로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평면 구간은 평엔드밀로 작업했어요. 그래서 공구를 4개를 해서 사용을 했는데요. 자, 먼저 이 공구가 평엔드밀 10파입니다. 이거는 1번 공구에서 장착을 할 거예요. 그러면 반자동 모드에서 1번 공구로 툴체인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사용하지 않고 바로 써도 돼요. T01, 그래서 M06, 사이클 스타트에서 자, 그러면 이제 공작물 작벽에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그래서 오토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고요. 요거는 이제 전기를 통하면 공작물에 터치가 되면요, 전기가 통하면서 램프에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좌표계 설정 G54에다가 XY 원점을 잡을 거예요. 자, 좌표계 세팅하면은요, 그래서 포지션. 자, 여기 화면에 보면 포지션 버튼을 누르면요, 좌표계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거기서 상대 좌표계 설정을 눌러서요, 그 다음에 터치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메인 조작에서는요, 모드 설정에서는 그래서 핸들 모드를 선택을 해주고요. 그리고 수동 펄서기를 이용해서 자, 먼저 프로브를 Z축으로 내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그래서 축 선택, 그래서 엑시스 셀렉트 해가지고요, 축 선택이 있는데 Z축으로 놔두고요, 핸들을 마이너스 방향으로 돌려서 근처까지 접근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보면 제가 여기 있는 세팅 쪽에서 세팅 바에 보면 알루미늄 소재 근처까지 옮겨놨습니다. 자, 여기 끝에 오토프로그 아래쪽 여기 끝부분을 보면요, 여기 직경이 6파입니다. 자, 그러면 직경이 6파인데요. 자, 요게 옆에를 터치를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핸들 조작판에서 먼저 축은 X축에 놔두고요.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게 플러스 방향이 됩니다. 제가 플러스 방향으로 쭉 테이블을 옮겨서 살짝 터치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터치가 되면요, 여기 상단에 보면 그래서 램프에 불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터치면이 기준이 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프로그램 작성을 할 때 원점 설정을 했는데요. 이 공작물의 정중앙, X, Y는 정중앙, Y도 정중앙, 그 다음 높이는 공작물 상면에서부터 아래쪽으로 20mm 되는 지점에 그래서 공작물 좌표계 프로그램 원점을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그리고 반대편에 가서요, 터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터치를 하고 나니까 현재
양쪽의 사이 거리가 상대 잡혀서 85.88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여기 위치는 가운데 중심에서부터 이 거리의 반나큼 위치에 있어요. 자, 여기서도 100분의 1 단위로 해서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뒤쪽을 오리진 시켰고요. 앞쪽에 터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옆에 앞에서 보니까 마이너스 75.91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나누기 2.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작물 좌표계 XY를 끝났는데요. 자, 그리고 이제 해야 될 거는 그래서 길이 보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요게 하이트 프리세타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먼저 그래서 1번 공구부터 호출을, 주축에 있는 호출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DI에서 프로그램 눌러주시고요. 자, 1번 공구로 툴 체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공구로 툴 체인지가 됐는데요. 자, 이 하이트 프리세터를요, 공작물 상단에 해서 올려놓겠습니다. 자, 이제 옵세팅을 눌러준 다음에 그래서 옵셋. 자, 현재 사용하는 공구가 1번 공구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기계 좌표를 입력을 하시면 돼요. 자, 옵세팅 그래서 좌표계에서 보면은 Z축에 여기에는 자, 공작물 상면이 제로라면 그 위치 값을 높이 100을 정렬해 주면 돼요. 자, 그러면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는데요. 자, 여기다가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우리 데이터는요, 3차원 데이터 보니까 이 기계에다가 입력을 해서 가공을 할 수가 없어요. 3차원 데이터는 용량이 기본적으로 크게 돼 있어서 실시간으로 여기에 있는 메모리에 있는 슬롯에 있는 그래서 요 리드기에 있는 데이터를 불러서 실시간 가공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요거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파라메타 설정을 바꿔야 되는데요.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그래서 프로그램 입력하는 방법은 자, 그러면 먼저 옵세팅에 가서 설정을 눌러보면요, 파라메터 지금 현재 쓰기 값에는 그래서 제로 불가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가능하게끔 바꿔놓겠습니다. 1로 설정을 할게요.
자, 그리고 다시 에디트는 편집 모드로 놔두고요. 편집 모드로 놔두고 여기에서 메모리 카드에서 프로그램이 나와 있어요. 장치는 메모리 카드로 설정을 하고, 그래서 지금 할 때는 자동으로 DNC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프로그램 번호는 그래서 알파벳고 1004 NC라고 해놨습니다. 이거를 DNC 가공을 하기 위해서 아래쪽에 있는 DNC 설정을 눌러주시면 돼요. 근데 미리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설정을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 가공을 할 거고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그래서 DNC 가공하기 위해서는 자, 여기 있는 거는 메모리는 일반 프로그램을 불러서 해서 자동 가공을 하는 거고요. DNC 가공은 리모트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DNC 프로그램을 읽어 들어가지고요. 1번 공구로 출첵한 다음에 에미를 만나가지고 멈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초점을 제가 수동으로 임의로 맞춰놔갖고 그냥 이렇게로 놔두는 게 가장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방금에서 정삭 가공까지 끝났는데요. 마지막 평면에서 바닥 천상한 거는 외곽이니까 제가 일부러 뺐습니다. 그러면 가공 결과물을 보고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를 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공한 결과물이 나왔는데요. 3차원 가공. 항상은 핸드폰 고화가 되고요. 그래서 화면상에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상면과 그 다음에 이제 버튼 부분 하고요. 형상 부분에는 해서 깔끔하게 이렇게 잘 가공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비대면 온라인 강의 3차원 가공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